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향가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 정읍사 가시리 아리랑도 향가였다고 하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아리랑은 우리가 다 아는 노래고 가시리 고려가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니다. 상당히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것 같습니다. 정읍사도 그렇습니다. 달아 높이 금도도시야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 또 가시리 있고 이렇게 시작되는 고려가요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런 노래가 사실은 기원도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고 향가 제작법으로 쓰여진 엄연한 향가다 하는 설명을 오늘 듣게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생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아리랑이 향가라고요? 네. 저도 이 사실을 알고 너무도 놀랐습니다. 정읍사도 향가 예, 향가였습니다. 작법이고. 예, 예. 가시리도 향가다. 정확한 향가 제작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향가였습니다. 그 향가 제작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한 가지요. 그것이 향가 A자성 정의 아닙니까? 네. 그 세 가지 법칙, 향가 제작법의 세 가지 법칙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향가다. 지금 아리랑 자체에 대한 풀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가설이 있어요. 아리랑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오늘 내놓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가시리는 뭡니까? 가시리도 그게 가시리가 지금 언제적 노래라는 게 아직 없어요. 그냥 조선시대 때 조선 1500년대에 쓰여진 악장가사라는 책에 들어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책에 한글로 되어 있는 겁니까? 한글로 돼 있어요.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럼 가시리의 한자로 되어 있는 향가는 한자로 쓰여진 거니까 예, 한문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럼 가시리 한문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문으로 쓰여진 한자가 있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가사가 있었겠죠. 한자로 써놓은 가사. 네. 그때는 한글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디로 온가 가버리고 잃어버리고 입에서 입으로 우리 민족이 전해왔다. 이것이 아리랑 정읍사 가시리의 진짜 진실된 모습이었다. 놀라운 얘기인데요. 네네. 네. 시작해 주시죠. 뭐. 네. 네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먼저 순서를 가시리, 정읍사, 아리랑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시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시리 있고, 나난 발이고, 가시리 있고, 나난. 이건 나난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네네. 위정절가. 날른 어디 살라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위정절가. 잡사와 두얼이 만화난 선하면 아니올세라. 서로님 보내 암노니 가시난다 도쇼쇼쇼. 뜻풀이 자체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가요? 아니면 네. 많이 다른가요? 뜻은 이제 우리 말로 돼 있으니까. 네. 옛날에 향가로 써놨다면은 그렇군요. 이분들이 그걸 그 노래로 부르고 왔었던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웬만하면 다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시리고 다 알고 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위증절가 네. 이런 네 글자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나난 이런 게 있어요. 나난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아무도 이 뜻을 모르고 교과서에서도 지금 뭐라고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냐. 네. 이것은 여러 번 반복되니까 후렴이 아니냐, 후렴구. 네. 후렴구고, 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써놓은 나난도. 나난도. 나는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네. 그냥 뜻은 뭔지 모르는데, 네. 후렴구 같다. 그러니까 후렴구다. 계속 후렴구다. 되풀이되는. 네네. 김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바로 향가에서 이런 것들이 향가에서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새로운 향가 제작법을 모르는 분들한테는 이게 수수께끼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글이지만은 네. 향가를 보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도 쉽게 이건 이 글자야, 네. 이건 이 글자야. 이게 딱
탁 맞아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현대어로 현대어로. 나는 이라는 거하고 비슷하긴 한가요? 맞습니다. 나는하고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행가에 예. 왜 이거 현대 노래말로 붙여서 누구 가수가 노래 불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의미는 감수강 어쩌고 크게 그렇죠? 다르지 않군요. 예. 위정절가가 해석이 됐습니까? 예, 제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해석이 돼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이것을 그러면 풀려면 벌써 단서가 몇 개가 나와요. 네. 첫째, 위정절가는 한자의 발음 같다. 이것이 영어 발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중국어 발음도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일본어도 아니잖아요. 일본어 발음 우리가 와다시와 어떠고 나카무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정절가. 이건 누가 봐도 한문 발음이잖아요. 한문 발음. 네. 이것이 뭔가 모르지만 이것이 한문 발음, 한자의 발음 같다. 이것이 첫 번째 단서입니다. 네. 이것을 이제 풀어나갈 때. 네. 두 번째, 이것은 한자의 발음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이 위정절가라는 것은 이 가사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까지는 말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흥을 일으키는 말이다. 아니 가사를 보세요. 가시리 있고 날로는 어디서 하려고. 이것이 슬프고 이별하는 노래인데 이게 이별할 때 무슨 흥을 돋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불을 하고 있고 네. 야, 니네들은 무조건 알아도 그리고 대학 시험에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후렴구예요. 우리 성경 같은 걸 봐보십시오. 네. 그 후렴구라는 것은 원래 작자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로 말하면 지금 아이들의 노래로 말하면 후크송. 네. 계속 뭐 TT, 뭐 이게 트와이스의 TT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중독성 있게 끌어내는 후크성이라고요. 네. 그런데 이 뜻이 그렇다면 가장 이 노래와 노래 가사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이별하는 노래다. 그러니까 네. 이것과 전부 연결되면서 단서로 해서 풀어가야 할 것이다. 네. 그런데 이제 자 여기까지 이 단서 네. 이 작품을 추적할 때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네. 뜻도 몰라요. 이건 흥을 돋구는 노래야? 흥은 돋구기는커녕 죽지 못해서 울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단서를 가지고 네. 저희들은 들어가 보겠다라는 한번 거예요. 풀어봐 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것을 제가 딱 보면서 느끼면서 저는 네. 향가를 가지고 몇십 년을 연구한 사람 네.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것은 향가에 나오는 구절들이 반복되고 있다. 네. 이거를 알게 됐어요. 야, 이거 위정절가를 딱 보니까 이거는 향가구나 향가구나. 라고 아신 거죠. 그렇게 해서 안 거죠. 위정절가라는 글자들이 다른 향가에도 많이 나오나요? 예. 위정절가는 한꺼번에는 안 나오지만은 네. 위자와 정자와 절자와 가자는 따로따로. 따로따로 놀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 그걸 제가 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배우들에게 어떠한 연기를 하라고 가리키는 현대 용어로 말하면은 연극 대본이나 뮤지컬 대본에서 지문에 해당하는 글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만일에 이 향가면 네. 가시리 있고 나난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응하는 원 한자로 된 향간말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죠? 네네. 근데 그 말은 가사는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 한글 표기만 지금 노래집에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최백호의 네. 영일만 친구 오늘 마침 좋은 뉴스도 발표됐지 않습니까? 네. 영일만 앞에서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최백호를 그래서 내가 오늘 이미자의 그 동백 아가씨보다 최백호의 가사를 듣는 거예요. 네. 영일만 축하하기 위해서. 네. 영일만 그 악보가 있고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00년이 지났다, 1000년이 지났다고 해봐요. 근데 악보는 사라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 영일만 친구가 엄청나게 히트를 쳤다고 가정할 때 네.
입으로 전해질 네. 수 있다 이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노래였을 네.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는 거죠. 한자는 가사는 지금 이 악보, 콩나물 네. 이런 것들은 어디건가 사라져 버렸다.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짚어지는데 네. 이것이 향가라고 한다면 그 노래의 본질은 영일만 친구의 본질은 네. 노래인가 악보인가? 네. 악보가 향가 노래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불러서 전하는 게 노래의 네. 본질이지. 노래죠. 네. 한 개만 꼽으란다면 우리는 네. 노래를 꼽아야죠. 네. 악보 그런 거야. 네.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향가 제작법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네. 한자는 이 향가 제작법에 만들어져 있다면은 향가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네. 이 정의는 어마어마하게 센 정의예요. 네. 어느 정도냐. 신라 향가 14개에서 이걸 찾아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균여전에 향가라고 하는 게 11개가 있어요. 네. 어떤 사람도 왜 균여전에 향가가 왜 향가지 하고 말을 못해요. 네. 향가를 왜 향가지? 높은 사람이 지었으니까 거기에 이것은 향가야 써놨어요. 향가라고 써놨으니까 향가야? 뭔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네. 증거가, 그 논거가. 이제 이 세 가지입니다. 그죠? 이 세 가지로 해봤더니 만들어져 있더라. 네. 네. 그러니까 이건 향가야. 내가 네. 이렇게 이제 책에도 쓰고 그랬어요. 네. 두 번째, 이 제작법으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전해지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향가라고 아니고 상대가요 옛적에서 불렀던 노래라고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알고 봤더니 향가 제작법으로 정확히 만들어져 있더라. 네. 대표적인 게 구지가다. 고조선의 네. 공무도화가다. 이 네. 법칙으로 딱 만들어져 있더라. 네. 그것뿐이냐? 일본의 마녀집 4,500여 개가 전부 다 이 향가 제작법으로 만들어져 있더라. 그래서 향가라는 시각으로 보니까 진짜 향가더라. 내가 거의 1,000개를 풀었는데 1,000개에다 하나의 예외가 없이 풀렸다. 네. 따라서 이것은 탄탄한 이론체계다. A자성 더하기 B자성은 C자성이다. 즉각삼각형의 정의 아닙니까? 네. 향가의 정의에 따라서 딱 만들어져 있다면 그건 향가야. 네. 봤더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노래들이 나오는데 네. 보십시오. 이 세 가지 법칙으로 따져볼게요. 노랫말은 우리말 우순이다. 우리말로 불렀으니까 네, 우리말 네, 우순으로 네, 돼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노랫말과 청은 보원으로 돼 있더라. 네. 노랫말 있으니까 우선 네. 노랫말이 있잖아요. 청은 보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네. 찾아보면 되고. 한자는 뜻 글자와 다기는 네. 글자로 돼 있더라. 네. 한자로 아까 가시리 거를 뜻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다기는 글자가 있더라고요. 네. 우리로 말하면 일타쌍피 글자. 하나의 글자가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하는 글자. 네. 그게 발견되더라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도 발견되면 되는 거고 청원과 보원이 있다고만 해버리면은 이것은 향가가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청원과 보원이 네. 여기에 있느냐. 가시리에서 청원과 보원을 찾아보자. 있으면은 향가고. 네. 혹시 위정절가가 그 청원 보원에 해당합니까? 바로 그거예요. 바로. 네. 바로 그거예요. 나는의 너는 어떻게 돼요? 나는 그것이 봤더니 청언에 해당되고 다기는 글자에 해당되더라고요. 네. 그것도 뒤에서 설명이 됩니다. 네. 한번. 그걸 내가 네. 이제 찾아볼게요. 이게 바로 잠깐만요. 위정절가군요. 그래서 네. 오늘 가실에서 핵심은 노랫말 청은 보원으로 되어 있다면 향가다. 네. 아까 가시리꾸는 네. 가사잖아요. 네. 됐어요? 그럼 청은 보원이 있느냐? 네. 그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정질가가 제일 이제 처음에 보고 내가 이건 향가야 했던 게 여기였어요. 네. 그러면 위는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저기에서 가장하다 위 이렇게 나와요. 가장하다. 우리가 분장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네. 분장하고 나가라는 것을 향가에서는 위 이렇게 써요. 네. 우리 가장하다 위조 집회할 때 위 있지 네. 않습니까? 위가 가장하다예요. 네. 그런데 그 예를 들자면은 처용가에서 위라는 글자가 나와요. 네. 빼앗으라 목숨을 빼앗으라 한들 너 어째 그랬으미요? 네. 너 왜째 병에 걸렸으미요? 네. 이러면 가장하라. 다스리고 어떤 것을 가장하라고 나가느냐? 다스리고 나는 내 아내를 죽일 수 없어. 그런 것을 가장하고 연기를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 위자가. 네. 그리고 동시에 하다. 그랬으미요. 팔 있고. 하며 다스리겠는가.
네. 여기서 위자가 나온다 이거예요. 네. 위자가. 그러니까 벌써 하나 딱 증명이 되죠. 네. 한가에 이렇게 쓰이고 있다. 물론 여기만 쓰인 게 아니다. 엄청나게 네. 쓰이고 있다. 이때 위자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되는 위죠. 두 가지. 다기는 글자로 쓰이고 네, 있는 다기는 글자의 위인데 네. 할있고 이렇게 되는 할있고도 거고. 쓰이고 배경적으로는 지문으로 역할을 해라. 네. 분장하고 나가서 나 안에 죽일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다스려? 네, 그 어찌하겠는가. 연기를 네. 하라.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증은 네. 우리가 보면은 원래는 이것이 원래 갑골문에서는 네. 이것이 시루로서 출발을 했어요. 네. 시루. 시루떡 할 때 시루떡 할 때 네. 시루.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것이 다른 글자로 쓰게 돼요. 네. 그러니까 야 시루라는 글자를 다시 만들자 해서 이 시루 증자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증이 시루예요. 시루. 네. 네. 그 우리가 이미 증, 그 이미가 아니에요. 이게 원래는. 시루떡을까지 가는 것은 아니죠. 네, 시루 증이에요. 시루떡까지 가는 겁니까? 시루증. 시루정.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어머니들이 옛날에 시루에다 떡을 네. 찌면은 네. 위에 소뚜껑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는 연기를 하라. 왜? 가실이 네. 있고 파리고 가실이 있고 이미 나를 버리고 아주 격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눈물을 마구 흘려라. 네. 여기서 질은 머리 빗는 빛으로 연기를 하라. 그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 가라는 것은 군주의 칭호, 우리로 말하면 고구려 칭호 보면 고추가 이런 거 고추가. 네. 네. 우가, 저가, 마가, 구가. 예, 예. 그 가자로 끝나는 게 이거예요, 바로. 음. 그 가라는 군주의 칭호예요. 그러니까 네. 이것들은 큰 지금의 왕 이런 게 아니고 네. 소국 시대 네. 조그만 나라의 왕을 주로 이 가자로 써요. 네. 네. 우리는 고려 족장이나 뭐 이런 정도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럼 위정절과를 합치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설명하면서 네. 나가볼게요. 먼저, 그러니까 이것을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자, 너 나가서 이별하는 장면을 연기하라. 네. 우리가 그거예요. 네. 그 중에 핵심은 너는 눈물을 뚝뚝 흘려라. 눈물을 흘리라. 그러니까 연출가가 그 연출을 네. 짜야겠죠. 네. 그 다음에 빛을 빚어라. 네. 근데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이미 떠나는데 왜 머리에 빗질을 해? 빗질을 네.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네. 그 뒤에 설명을 할게요. 가는 왕이 떠나는 장면을 연출해라. 그러니까 여자가 이별을 하고 있는데 이때 왕이 떠나는 장면을 연출하라. 주인공은 네. 여자니까 네. 가실이 있고 바리고 가실이 있고. 자, 그 중에서 빛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저기에 황진이의 네. 반월을 노래함 이런 네. 한시예요. 그걸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어요. 누가 곤륜산에 옥을 잘라내 직녀의 빛을 만들었을까? 네. 견우가 떠나버린 뒤 푸른 하늘에 소용없게 된 빛을 던져버렸다. 네. 여기에서 황진이가 말하는 직녀의 빛은 네. 견우에게 이쁘게 보이기 위한 빛이었어요. 네. 그런데 견우가 떠났네요. 7월 7승날 네. 밤을 하룻밤 같이 하고 네. 그렇게 되니 이제 나한테는 이쁘게 보일 남자가 없어. 네. 그러면서 황진이가 푸른 하늘에다가 벽공에다가 푸른 하늘에다가 빛을 던져버린 네. 거예요. 그러니까 황진이의 빛은 무슨 빛이냐? 네. 여인이 이별하고 빛도 필요 없다. 빛도 필요 예. 없다. 그게 여인과 사랑이 네. 사랑의 도구였던 거예요. 네. 그 다음 또 이 빛이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를 볼게요. 이게 서양 프랑스의 현대 에드가 네. 드가라는 화가가 지은 빛이라는 여인입니다. 네. 한번 시청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알기 전에는 네. 단지 여인이 그냥 빛 아름답지 않구나. 여인이 빛만 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됐는데 황진이처럼 나는 여인을 버릴 수가 없어. 임을 버릴 수가 없어. 이미 어디로 떠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야. 머리 빗고 있는 거예요. 이쁘게 보이려고. 그리고 나는
떠나가는 님을 놓칠 수가 없어. 이런 강렬한 사랑의 열망을 표시한 네. 그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자들이 그런 데지 않습니까? 남자한테 헤어지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미장원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네. 머리라는 것은 여자들에게 굉장히 네. 미묘한 사랑의 심리를 말하는 그거가 이게 이별 직전의 여잔지 아니면 유혹의 빗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혹시 옛날에 헤어진 여자가 빗질한 여자 없었나요? 글쎄, 저는 뭐 별로 이 여자를 울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결국 네. 이 누구죠? 가시리의 여인은 뭐를 하고 있느냐? 이미 떠나고 있는 거예요. 네. 죽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가서 다시 나를 보러 부활해 주십시오. 네. 다시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하기 위한 사랑의 미모를 가꾸고 있는 거예요. 위정절, 각기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위정절과를 합쳐서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보원들이 4개를 묶어 놓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하나의 장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시리 있고 나는 뭐하고 위정절가 있고 또 노래가 있고 위정절가가 나오고 이런 구조잖아요. 그렇죠. 계속 반복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것은 눈물을 흘리고 아까 그 가시리 그 네. 비통한 이별의 심정과 네. 위정절과는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그렇군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가시리의 여인은 요즘 네. 여자들 남자가 죽고 나면은 화장실 가서 거울 보면서 루즈 바르고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여인이 아니었다는 네. 거예요. 어떤 여인이었냐? 제발 돌아와 주세요. 내가 보기 싫어 가시나요? 그런 여인이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가시리에는 어떤 거냐?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 네. 가라는 보원이 나온다. 이 가는 어떤 가냐? 왕이다. 그러면 왕과 헤어지는 여자만 누구겠냐? 왕비였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왕과 왕비가 헤어지니까 이 노래는 뭐냐? 사람이 죽었을 때 눈물가라는 거예요. 눈물가. 네. 향가의 한 종류의 눈물가. 네. 이별하는 노래. 왕실에서 만들고 있다. 네. 이 노래는 흔한 남녀의 이별이 아니고 네. 왕이 죽었을 때 부른 이별가였다라는 네. 게 딱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위정질가, 네. 위정질가 해가지고 네. 이것이 보원이 형성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청원이 나와줘야 돼요. 청원은 원래 생략이 가능해요. 네. 그러나 여기는 청원이 정확히 사용되고 있어요. 난하고 난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난할 때 은이라는 한자가 향가에서는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한자의 뜻으로 말하면은 가엾어 하다 은. 이게 우리 선화공주 공부할 때 선화공주님은 할 때 그 은이죠. 그렇죠. 바로 그 은이에요. 네. 선화공주가 과부였잖아요. 네. 과부니까 선화공주님을 하늘이시여 불쌍하게 여겨주세요라고 네. 비는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다. 네. 다시 말해서 소리로는 나는 선화공주님 할 때 네. 은이지만 뜻으로는 천지신명이시여 과부 선화공주를 불쌍히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겨 봐달라. 여기서도 나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시리의 여인을 천지신명이시여 왕이 떠나지 않습니까? 네.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어 왕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가 네. 빗질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러면은 다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창기파란가 다른 향가에도 은자가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네. 그러면은 창기파란가에서 선화공주님은 예. 예, 창기파란가에서도 은이 나오는 거 빨간 글씨를 봐주십시오. 네. 창기파란가 첫 구절 목이 메어 운다. 목이 메어 운대이 네가 병들어 쓰매 네. 이슬 내린 새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슬 내린 새벽에 네가 처형되었으면 네. 가엾지 아니한가. 네. 가엾어 해주세요. 네. 이렇게 뜻과 소리로 동시에 쓰는 이중 글자 청원으로 쓰이고 있고 네. 이중 글자로도 쓰이고 있더라. 네. 그리고 서동요에서도 선화공주 선화공주님은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네. 서동이하고 결혼시키도록 해주세요. 네. 라고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향가에 아까 우리 공식이지 않습니까? 네. 향가의 정의, 그 정의에 따라서 정확히 짜이고 있더라. 네. 그래도 이것을 안 믿을 수는 있으세요. 이렇게까지 논거를 들이대는데 못 믿겠어. 그렇게 이것을 향가야라고 써놓은 옛날 책 구절을 가져와 봐. 그런다면은 네. 나는 하는데, 네, 나는 너는 예를 들어서 은으로 이제 표현된다고 보고, 네, 나 하면 그때는 오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은인데 오은. 한자 원래 책을 보면은 분명히 오은 이렇게 쓰고 있을 거예요. 나오자 가엾으다 은. 네. 그러면 뜻 발의 법칙, 네. 뜻과 발음의 법칙. 앞은 한자의 뜻으로 읽고 뒤는 한자의 발음으로 읽는다. 네. 그러니까 오은 하면은 나 오자잖아요. 네. 뜻이 나잖아요. 은은 발음이 은이잖아요. 네. 두 개가 합해지니까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향가의 법칙 그대로 쓰이고 우리 있는 거예요. 가사로는 나는 이렇게 될 거다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네. 말씀드린 향가의 정의에 따라서 가시리는 네. 향가다. 가시리, 향가 분석만으로는 가시리가 언제쯤 제작되었을 거라는 것이 짐작 가능한가요? 여기에서 그 나중에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네. 왜 그러냐면은 이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야 돼요. 네. 첫째, 고려가요라고 하거든요. 네. 고려는 이런 향가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첫째, 고려는 불교 국가예요. 네. 왕이 죽었어요. 불교 국가는 왕이 죽어도 재래의식은 불교로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의 샤머니즘적 요소인 네. 전통문의 향가로 만든다. 첫째. 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가라는 글자가 나오고 있다. 왕을 가라고 표기하고 있다. 네. 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추가 뭐 고구려 초기 네, 네, 네. 그런 소국 시절의 노래예요. 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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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 42년 구지가 김해에 구간이 있었어요. 구간. 네. 아주 조그만 왕들이에요. 그때 그 간이라고 그래요. 간이 바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소국 시절에 나는 향가로 일단은 추정을 한다. 여러 가지가 네. 있지만 네. 일단은 이런 핵심적인 고려 노래인 것은 아닐 거다. 예, 불교 거슬러 가야 될 거다. 그리고 기원이. 예, 고려 가요는 고려 때 향가들이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네. 최소한도 12개가 있어요. 네. 누구냐? 교녀전열 하나, 도의장가라는 향가 하나. 네. 그런데 이 노래, 이런 향가들과는 가시리의 분위기는 엄청나게 달라요. 엄청나게 달라요. 네. 따라서 고려의 향가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고려가 아니라면 그 이전으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네. 통일신라 이전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통일신라도 어떠냐? 통일신라 우리가 향가 11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왕을 이렇게 짜 밑에 우리로 말해 일반적인 남녀의 사랑으로 비유하고 이건 눈물가라고 그랬잖아요. 왕이 헤어지는 눈물가도 그런 게 없었어요. 네. 눈물가도 예를 들어 창기파랑가가 눈물가예요. 그 뭐 기파랑이 떠나면 이런 식이지. 네. 이렇게 남녀의 애틋한 사랑, 막 네. 이별의 정한 이런 것을 하고 있지가 아니하였다. 따라서 네. 저것은 통일신라 노래도 아닌 것 같다.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네.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이것이 그 통일신라 이전이라면 언제냐? 신라 초기 그때는 벌써 이미 삼국시대, 소국시대잖아요. 소국시대. 네. 소국시대 노래로 이게 인 것 같다까지가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소국시대의 노래로 집힌다. 네. 네. 통일신라 이전입니다. 네. 조선에서는 향가가 불릴 수가 없어요. 네. 조선이라는 것은 성리학과 유교가 지배하던 사회예요. 네. 네. 그 성리학과 유교는 뭐라고 하느냐? 그 하늘에 대한 귀신에 대한 거 묻지를 말라. 그게 네. 공자님 말씀이에요. 네. 우리로 말하면 기신앙 이렇게 이상한 거 있잖아요. 하늘이 어쩌고 도와주고 이런 것은 야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런 것이 지배했던 사회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전통 문화는, 이러한 전통 문화는 조선에 들어와서는 거의 질식사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조선 건 아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네. 지금 그러면은 이것이 이런 가사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가사로. 네. 이 가사로 돼 있는데 그러면은 원래 한자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보고 네. 있거든요. 제 중에서 제한테 이제 교육을 받는 네. 사사를 받는 제자들이 제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영남 내방가사 네. 연구회라는 데가 있어요. 내방가사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구의 영남지방에 네. 부녀자들이 가사 문학을 적었던 한글로 적는 모임이에요. 네. 거기 연구회 회원이신 회원 장향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한가로 한자로 번역을 했어요. 한자로 번역한 겁니다. 예, 가시리 한자로. 가시리 있고 나난 발이고 가시리 있고 나난 네, 위정절과 태평성대 이것을 전부 다 한자로 이렇게 한자로 복원했죠. 복원. 태평성대라는 말은 왜 들어갔죠? 이건 벌써 조선에 들어오니까 조선의 이념이 성군의 이념이 태평성대 아닙니까? 네. 이 태평성대는 조선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위정절과 예, 예.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 글이 서기 500년대에 쓰였으니까 이 태평성대라는 것은 조선의 가치가 반영돼 있다. 지금 이 번역을 한 분이 장향규라는 분인데 네. 네, 가시리 예, 예. 거시립 예. 거시립 질고, 고 네, 나난. 오난 이것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뜻발의 법칙으로 풀면 다 풀립니다, 이게. 저때 거시리 하게 되면 저게 한 자, 그거는 가다. 네, 네, 시는 시체시, 네, 립은 나달. 곡식 나달. 예, 그러니까 이 시자는 뭐냐면 이 보온이지 않겠습니까? 네, 우선 뜻발의 법칙에 따라서 가다 플러스 시리. 네, 그러니까 가시리가 되는 거예요. 그 시는 뭐냐? 이 향가에서 많이 나오는 네. 보온이에요. 네. 그러니까 죽는 표정을 지어라. 그러니까 왕이 떠나니까. 네, 우리로 말하면은 그냥 잣들봇들한다고 그래요. 네. 이별의 아픔에 죽는 것 같은 연기를 하라. 그런 보온이 되겠습니다. 네. 향가에서 가급적이면 향가에 나오는 보온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립은 나달. 다시 네. 돌아오게 해달라고 천지신명께 나달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제천 의식을 치르라는 립입니다. 네. 그러면 가시리 있고 나난 오난 이렇게 되고 네네. 그래서 그리고 가시리 이렇게 읽어야 하는 거예요. 네. 거시립 이렇게 읽으면은 안 된다. 버릴 사자 고 이렇게 가는군요. 네. 바리고, 네. 바리고. 발이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버리다 플러스 고. 네, 그래서 버리고. 가실이, 이 질은 우리로 말하면 혀자 받침을 쓰여요, 한가에서.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 많은 글자 중에서 이걸 다 시간 관계상 다 네, 풀 수가 네. 없으니 한 구절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여기에서 혀로님 보내온 난이 암론이 가시난다 도셔 오셔서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보내 암론이를 한자로 어떻게 네. 보냈는가. 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보내다 우리 환송회 할 때 송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나 알아요. 그냥 누구나 풀 수 있어요. 송. 네. 보내다. 그럼 뜻발의 법칙에 따라서 암론이를 한자의 발음을 뭐라고 쓸 것인가 이거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압을 저는 오리압을 썼어요. 네, 향가에서 왜 오리압을 썼느냐? 네. 향가에 오리압자가 많이 나와요. 오리압자가 우선 볼게요. 이것만 해도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 네, 서기 200년대로 우리 연구 결과가 밝혀졌어요. 네, 울산에 중살리라는 곳에서 아파트를 지었어요. 네, 그 아파트를 터다듬는 작업을 할 때 이게 땅 속에서 나온 거예요. 네. 오리 2마리가 나왔어요. 네. 이 갓은 오리예요. 이 갓은 뭐냐? 왕관을 말하는 거예요. 관. 관. 네, 이것이 관을 쓴 오리예요. 그게 네. 일반 오리가 아니고 갓을 쓴 오리. 다시 말해서 그 동네의 왕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민속에 따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오리가 새가 되어서 날아간다 그래요. 네. 우리 진또배기 할 때 오리가 왜 앉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본에 가면은 저 도리 네. 신사 앞에 가면은 네, 네. 새들이 앉아 있어요. 도리가 있죠. 그 도리 그게 바로 이 오리 문화인 거예요. 이게 서기 200년 됐게 주로 어디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느냐? 저기에 분포되어 있어요. 낙동강 동쪽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요. 네. 경산 뭐 등등등 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왜 하필 뭐 거기에 무수한 오리들이 나와요? 네. 이런 오리들이 다 어디로 갔냐라는 거예요. 그 후로. 네. 이것은 이제 이 관을 쓰는 건 알겠다. 나중에 금관으로 발전했겠죠. 신라에 가서는. 네. 그런데 이 오리들은 다 어디로 갔냐? 알고 봤더니 전부 일본으로 날아간 거예요. 일본으로 네. 간 거예요. 네. 왜냐? 만엽집에 오리가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살던 이들로 상징되는 소국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그 네. 측근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갔지 아니할까. 네. 저는 향가와 유물로 보면은 그렇다. 네. 그래서 이 오리 앞자를 이 네. 오리가 썼기 때문에 본의 송암론이에서 압은 이 오리압일 거다. 네. 그 오리가 돼서 영혼이 지금 오리가 되어서 날아가는 모습을 하라. 네. 이런 보원으로 기능하였다. 그 다음에 네. 뭐 압구정도 할 때 그 압이죠. 조금 달라요. 다르니까. 그 압은 앞에 붙는 게 다른 모양이죠. 갑자가 아니고 거기는 이렇게 사슴녹변인가 이렇게 아, 붙여요. 그렇습니까? 예, 네. 예. 그 자꾸 내가 그렇습니다 해야 하는데 꼭 이렇게 틀린 걸 지적해서 자, 죄송합니다. 예, 요것은 울산시에서 나오는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절리라고 그 고래고기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거기에 있는 천절리 각석이라는 게 네, 있어요. 네. 거기에 무수한 많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네. 이런 그림 저런 그림 또 글씨도 쓰여 있고 그런데 현재까지도 그걸 못 풀고 있어요. 네. 나보고 풀려면 금방 풀어줄 건데 네. 그런데 거기에 나오고 있는 그림 하나입니다. 네. 그림 하나. 이 그림을 보십시오. 말 타고 가는 주인이 있고 네. 거기에 노비가 있어요. 네. 저승 갈 때 말을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천절리 각석은 어떤 거냐? 사람이 죽었을 때 거기서 제천의식을 지냈던 곳이에요. 그 그림들 거의 다 그렇게 풀려요. 네. 예를 들어서 이 그림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앞에 그 여자가 신라 장경호 그 여자가 있고 네. 남자가 꼬추를 세우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모습 그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추상화해 놓은 거예요. 네. 이해되죠?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아니 아니 그 그림은 제가 아는데 이 그림하고 이게 네. 여자 성기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게 남자의 성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상징화해 놓은 거예요. 아, 그거군요. 예. 이 옆에 날일자는 뭔가요? 그것도 그렇게 봐야지 않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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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해서 이것도 여기서는 노비가 나간다. 그래서 네. 노비 노자를 썼을 것이다. 이것이 저승가는 하나의 모습이었다. 그 당시. 네. 그러니까 천절리 각석도 이렇게 되어 있었다. 네. 그 고래고기 사이에서도 이런 그림이 아까 저런 그림이 네. 나와요. 남자가 고추 세우고 있는 그림이 천절리 고래 그림 네.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다 제천의식과 관련된 그림 그릴 것이다. 네. 차관점 하나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여기서 제가 가시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향가가 분명하였다. 왜? 딱 떨어지는 보온이 나온다. 네. 전부 다 입증이 가능하다. 네. 그리고 눈물가였다. 왕이 죽었다. 네. 목적은 뭐냐? 돌아와 주세요라고 네. 여자가 빗질을 네. 하고 있더라. 이런 향가였다. 자,